제가 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건 좀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후덜덜한 얘기로 갈 겁니다. 이게 조규성과 안정환 누가 더 훌륭한 축구 선수냐 논쟁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커뮤니티도 그렇고 그냥 안정환이 조규성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수지라고 유튜브 영상까지 어제 올렸던데, 여러분 조규성하고 안정환이 비교되는 게 포인트가 여러분 축구 실력이겠어요? 아니 조규성하고 조재진을 비교를 하든지 해야지, 왜 스타일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른, 역할이 다른 안정환하고 조규성을 비교를 해. 둘이 비교되는 건 여러분 축구 실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외모죠. 외모입니다. 외모. 자, 제가 조규성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어서 제가 갔더니 축구선수 팔로워가 왜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 왜일까요, 여러분? 조규성 현상의 본질은 축구 실력이 아니야. 두 골을 넣어서 열광하는 게 아니라고. 섹시한 겁니다. 섹시한 거예요. 섹시하고 잘생겼으니까 인스타 팔로워가 늘죠, 여러분. 키 크고, 키가 1m 89인가요? 키 크고 스타일 나오고, 속된 말로 요즘 여성들 스타일 얘기로 하면 양남에 버금가는 한남 아니야. 피지컬이 189에 벌크업 되어 있고, 멸치가 아닌 벌크업 되어 있는 189짜리 한국 남자. 완전 안정환 같은 안정환 씨처럼 170cm 170 후반대의 키와 잘생긴 외모하고는 또 이건 얘기가 다르지. 요즘 기준으로 이제는 완전 환장하는 거죠. 조규성 같은 스타일.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요즘 20대,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이런 판타지가요, 실질적으로 옆에 남자가 있는 것보다 이런 판타지를 주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타지는 판타지뿐이고 현실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현실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 판타지가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오고,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커뮤니티가 가지고, 우리 규성이 오빠, 규성이, 우리 규성이 너무 귀여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커뮤니티가 생기고 이미지 소비가 생기고 그 얘기를 하는 친구가 생겨서 하루 종일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실체가 돼요. 잘생겼다면 100만 유튜버 순식간이었을. 열받아님, 아프다. 맞습니다. 저도 잘생겼다면, 발음도 좀 정확하고 세련되고 뭐 그랬었다면, 내가 그런 걸 추구를 할까? 추구를 하면 더 어색할 수도 있어. 몰라, 귀찮아. 나는 귀찮아서 그런 거 못해. 네. 막 눈썹 문신도 하고 막 섹시한 척하고 막 이러면 또 몰라 또. 뭐 그런데 아무튼 제이리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미지 소비와 스토리텔링을 걸쳐서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남자친구 만나봐서 밥 먹고 얘기하는데 심심한데 규성이 하나 두고 커뮤니티에서 팬클럽 가서 덕질하면 너무너무 규성이는 하루 종일 재밌어. 내 남자친구는 입 벌려서 이제 이 새끼 또 나랑 섹스하고 싶구나. 이 새끼 너 나 만나는 게 섹스하고 싶어서지 뭐 이런 질문이나 하게 되고, 이 새끼 진짜 별거 없는 새끼 이거 이런 식으로 남자를 평가를 하는데, 커뮤니티 가면 조규성은 여러분 조규성 만나봐 똑같아. 조규성 만나서 여자랑 얘기를 하면 조규성이 얼마나 계속 재밌고 뭐 하는 걸 얼마나 계속 해주겠어. 그런데 자기들끼리 만나서 수다 떠는 거는 영원하지. 이게 여러분 덕질입니다. 이게 덕질이에요. 이게 덕질인데, 옛날에 그냥 덕질하다가 나이 차면은 시집가고 뭐 장가가고 뭐 이러고, 현실은 현실, 덕질은 덕질 이런데, 이 현실과 덕질의 영역이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덕질하고 그게 연애보다 더 중요해. 환장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내가 선을 넘는 얘기를 할까요? 내가 어떤 여자랑 이렇게 하면서 니는 이렇게 하면 왜 좋냐라고 하면서 왜 남자친구 사겨? 그랬더니 그 애가 저한테 정말 크리틱한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남자는 자위할 때 포르노 보고 하지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치, 남자의 대부분은 포르노를 화면을 보고 하지 그랬죠. 그랬더니 걔가 여자들은 눈을 감아 오빠 그러는 거예요. 우머나이저하고 눈을 감고
덕질하던 그 감각으로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서 우머나이저를 대면, 그게 그렇게 흥분을 해. 남자랑 섹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야. 와, 씨발, 이게 이해가 되면은 내가 진 건데, 이해가 왜 되는 거야? 딱 이해가 돼버리는 거야. 아, 얘들이 지금 남자랑 섹스하는 것보다 우머나이저, 덕질하다 판타지가 되는 건데, 그 덕질의 연장선상에서 눈을 감고 우머나이저를 갖다 대는 게 섹스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구나. 아, 대한민국 남자 새끼들 다 병신 새끼들. 야, 이 새끼들 어떻게 섹스, 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게, 거기 그 순간 이렇게 하면서 머가리가 아파오는 거야. 머가리가. 딸이랑 듣고 있다. 잠시. 죄송합니다, 알바드님.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시츄에이션인 줄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머나이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딜도만 알면 안 돼. 딜도만 알면은 그거는 옛날 사람이야. 요새 우머나이저라는 일명 자위기구의 혁명적인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놈의 독일 새끼들, 응?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아무튼, 유럽 애들은 진짜 싫어. 아무튼. 자, 이게,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덕질이, 그러니까, 이 덕질 자체가 남성에겐 포르노, 여성에겐 덕질이 이성 교제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야. 환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덕질하다 보면 정치 얘기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그 덕질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런 덕질하다가 뭐 문재인의 대깨문이나 이런 거 보세요. 우상 숭배의 이 덕질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잖아요. 나 계속 요즘 세대의 애들의, 이렇구나. 그러면서, 비혼주의에서, 아니, 성적으로 되게, 애들이 아무리 연애는 안 해도 그렇지 않나 했더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머리가 아파져요. 아무튼, 저는 페미니즘 자체가, 그 객관적 삶의 조건들, 예를 들면 옛날에 집에 가부장적인 우리 호주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개선 운동, 그런 건 여러분 정말 페미니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도 동의를 했던 분야인데, 그런 정치 운동의 영역을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정치 운동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만신을 모시는 종교 영역으로 갔다니까. 그게 지금 그 페미니즘에 오염된 여자들이 여러분 덕질과 뭔가에 꽂혀 있고 그런 거에 아니면 못 사는 그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만신을 모신다니까. 그 만신 중에 조규성도 있고 조국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그런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동훈 장관도 약간 그 영역으로 들어가 있지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있잖아요. 권력을 못 잡는 세상이라니까. 환장하는, 이렇게 대중동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중동원을 할 거예요? 옛날같이 돈봉투 돌려요? 아니면 뭐 이데올로기에서 김대중 선생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그런 크다라는 민주산악회 만들면 큰 인물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저 큰 인물을 보기 위해서 100만 명이 장충동에 모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 이제 그런 시대 끝났거든. 덕질 시대야 대중동원이. 환장하는 거야. 인스타그램은 여러분 신전이고 우상은 거기서 이미지를 팔죠. 신도들은 우상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제 용어예요. 어디 학술적으로 정리된 용어는 아니고 저는 이걸 디지털 봉건사회라고 그래요. 만신들을 모시고 다 쪼개져 있는. 그리고 여러분 모계사회로 갔는데 지금 얘네들이 여러분 지금 보면 여러분 설마 하지만 지금 여성들 사이에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페미니스트들이? 그 페미니스트들의 현재 운동에 전위에 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유리 씨예요. 여성들이 있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여성들이 뭉쳐서 같이 키워. 이거 환장한 겁니다, 이거요. 남자 없이 여자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여러분 그 랜선 이모들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현실이 된다니까.
같이 육아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육아를 하면서 남성을 배제해. 환장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철해내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결사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정치적 결사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정치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요, 정치적 연대 능력이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여성들은 우상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집단하는 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반해서 남성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파편화되어 있어요. 뭐 삼국지에서의 삼형제 의리라든가 혁명가들의 연대 이런 뜨거움 없다니까요. 김대중 선상님 큰 인물 그런 걸 따르는 팔로우십 이런 게 실종됐다니까. 남자들은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좌파 패미가 죽어도 남신을 중심으로 뭉친 여성 커뮤니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남성의 그 정자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생물학적 자기 자신이 100명, 1000명인 사람이 나오고 누군가는 번식을 탈락하는 거죠. 이게 번식 탈락이 맨 처음에 페미니들이 말하는 미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이 번식 탈락의 전술적인 행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숭상하면서. 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일로 저출산 시대에 있잖아요. 저출산 남자 만나서 그러느니 그냥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애 키우는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이런 걸 넘어서 이에서 애를 낳고 애를 집단으로 같이 키운다. 여러분 모계중심 사회예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대단히 현실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 같이 쓰고 뭉쳐서 집 사고 그러면서 동성애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남자를 배제한다. 와 이거 여러분 이 페미니즘 여러분 말도 안 돼 하다가 여기까지 약진을 할지는 몰랐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남자는 남신을,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신이 필요한 거예요. BTS. 이런, 뭐, 조규성. 정치적으로 요새 보면 한동훈 장관, 이런 사람들이 남신을 모시고 팬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머리가 아파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정치적 힘을 가져. 지금 이런 현상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전에 그냥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시하는 거 먼저 시작일 겁니다. 직시하는 게. 그러니까 우상과 판타지 그 스토리텔링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가 그 우상을 모시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 스토리텔링이 뭐 엄청난 거고 그 스토리텔링이 옛날에는 뭐 유일신으로 한 스토리텔링 하나 정도만 있다가 지금 이 디지털이 발달되면서 우상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이게 봉건사회로 가는 겁니다. 종교적 봉건사회. 우상 숭배의 봉건사회로 가는데 이게 종교라고는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지. 원하는 정자를 기증받아 홀로 아이를 키운다. 부서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남성성 환타지를 완성하고 그 안에서 이 절대 무결한, 절대 부서질 수 없는 환타지. 조국은 그래서 대가리가 깨져도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 이러는 거예요. 판타지. 그 판타지가 깨지면 자기 존재성이 깨지거든. 거짓과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중요하지. 육아들은 어차피 진짜 생각해보면 여러분 육아는 있잖아요. 여성들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말이 저들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 아니야. 디지털 봉건주의라고 해요. 저는 페미니즘의 권력 투쟁의 정점에서 아빠 없는 출산, 매력 없는 남자들 대규모 번식 탈락 이런 게 숨어 있다. 정치가 이런 현상을 직시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어떤 시스템을 유지해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근대성에 막지 못한다면 결국 전통 종교, 디지털 봉건주의가 격돌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PC주의에 쩌들어서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슬람한테 져.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애 낳았을 때 나라에서 지금 출산율 낮아가지고 뭘 주죠? 보조금을 주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남성의 소득에 의존해서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애를 키우게 되면 남자가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현상을 가속화시키죠. 자, 정부 정책이 남녀의 결혼, 여러분 그냥 출산율 증대가 아니라 남녀의 결혼, 남녀의 가족 만들기, 기타 등등을 어떻게 구상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출산에 출산만 하면 세금을 밀어준다, 비혼주의자들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사회가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거요. 이거 다들 지금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됐어요.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어요. 빅 웨이브는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애를 낳은 다음에 너무 당당하게 요구할 겁니다. 뭐라고? 세금 내놔. 애 낳았으니까 세금 내놔라고 난리를 칠 때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